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연의 건강 톡톡 한사 정연입니다. 요즘 노화에 관해서 굉장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가 마구 쏟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자, 이렇게 연구 결과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결국에 뭐가 중요한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노화를 지연시키려면 잘 자고 잘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 적당하게 운동하고 잘 쉬고 원만하게 성생활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자율신경계 균형을 유지하면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적인 처방이다 하는 걸 지금 재확인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또 면역력을 높이면서 정신적으로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노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최선의 방법인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내린 최고의 처방은 바로 소식, 운동, 체온 조절이거든요. 자, 시작할까요? 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은요, 어떤 음식 먹어야 하는지 정말 관심도 많고 질문도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 찾아서 먹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떤 음식 어떻게 먹을지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적게 먹는 것이 이 장수 식단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 아주 많은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하죠. 이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습관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적게 먹는 습관, 소식 습관입니다. 적게 먹으면요, 몸 안에 독소가 없어지죠. 또 자율신경계를 회복하기 위한 디톡스 식단의 기본이 바로 적게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과식을 하면 몸이 무거워지죠? 오장육부가 지치죠? 또 혈액이 탁해집니다.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노화가 촉진되죠? 자, 그러면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소화작용에서 발생하는 이 활성산소가 줄어듭니다. 몸은 가벼워집니다. 혈액은 맑아집니다. 음식의 총량을 줄이는 이 소식도 중요한데 간헐적으로 식사를 중단하는 간헐적 단식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은요, 건강한 사람한테 권장을 하고요, 간헐적 폭식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단식 후에 먹는 식사량도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식사량을 줄여서 하면은요, 하루에 활동을 마친 후에 남는 에너지가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비만이 예방되겠죠?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늦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식사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되 배부를 때까지가 아니라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많이 움직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막 땀 흘리면서 막 근육 키우는 장면 상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노화를 지연하기 위한 운동은 흔히 생각하는 운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피트니스 운동보다는 그냥 많이 움직이기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운동을 직업으로 삼았거나 또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강도 높은 막 고강도의 운동이 절대로 몸에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노화 지연 운동의 핵심은요, 남는 에너지를 줄이는 거거든요. 최근에 한국인의 노화 속도가 빨라진 이유로 TV, 컴퓨터 모니터, 또 스마트폰 이런 거 보면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손꼽힙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8.6시간에 이릅니다. 심지어는 12시간 앉아있는 사람도 22%나 된다고 하고요. 그 결과 근육량 줄어들죠. 체내에 에너지 계속 쌓이면서 지방이 늘어나고요. 비만이 많이 생기고 심하면 척추도 휘어집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 질병통계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0년 척추질환 환자 수가 이 3년 동안 13.7%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20, 30대 젊은 척추질환 환자 비율이 2019년도에 22%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젊은 사람 중에 자신의 다리로 오래오래 걷는 노년 생활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꼴입니다. 사람의 자세는 근골격계 질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신진대사도 나빠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심리적으로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이 늘어나고요. 몸 전반적으로 노화가 촉진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화를 늦추려면은 몸을 되도록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관절의 연골이 막 심하게 마모될 정도로 강도를 높이거나 근육의 과부하가 올 정도로 장시간 운동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 거죠. 평소에 움직이는 습관이 없다면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 유지하고 스트레칭하고 근력을 키우고 몸을 되도록 많이 움직이면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습관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습관이 사실은 어떤 영양제나 마사지나 물리치료보다 훨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잘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노화까지 늦추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세 번째, 적정 체온을 유지하라. 우리가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무려 30%가 증가하고요. 기초대사량도 높아집니다. 몸이 따뜻하다는 것은 체내에 효소가 많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는 뜻이죠. 장의 연동운동, 소화기능이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체온은 건강을 관리할 때 꼭 챙겨야 할 요소입니다. 체온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서 몸이 찬 사람들요, 혹시 내가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하고요. 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체온이 낮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저강도 운동을 해서 근력과 체력을 키우면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반신욕이나 족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섭씨 40도 되는 물에다가요,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몸 다 담그고 있어도 좋고요. 발만 담그고 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 단호박, 찹쌀, 꿀, 인삼 같은 이런 약재들은요, 모두 체온을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한약으로도 많이 처방을 합니다. 주로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이런 시린몸이나 냉증에 처방하는 약재들인데요. 가정에서도 차나 식사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재료니까 참고하세요. 오늘은 노화를 지연시키는 최고의 3가지 방법, 소식, 운동, 체온 조절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아프지 마시고 더 젊어지세요. 정희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